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10강으로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세 철학에 들어와서 근세 철학이 시작될 때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침판, 그리고 화약, 인쇄술이 발명되었고 신대륙과 지동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휴머니즘 시대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발명품들은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일으켜갔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점점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유럽의 정복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패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던 때였고, 아시아에서는 명나라가 융성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일본에는 포르투갈 상인들과 예수회 회원들이 일본의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쇄국 정책의 결과로 몇 세기 동안 서양에서 진행된 경제와 과학의 발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유럽에는 휴머니즘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마키아벨리의 국가론, 베이컨의 경험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추구하면서 인간이 모든 사물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리론이죠. 합리론은 우리의 선천적 인식 능력인 이성을 신뢰하고 어떤 하나의 명제로부터 개별적 명제를 도출해 가기 위해서 연역적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귀납적 방법을 선호하던 경험론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을 더 신뢰하며 연역적 방법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합리론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을 같이 생각한 후에 경험론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합리론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합리론을 주장한 세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다들 생각나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사유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가 확실히 있다면은 나가 인식하는 그것도 역시 확실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데카르트는 신과 세계의 존재를 확실한 것으로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 역시 정신과 물체, 즉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론은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인물은 스피노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생각나십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포르투갈계 유대인 철학자인 바리흐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원론과는 다르게 일원론을 주장합니다. 스피노자는
실제로 모든 사물의 근저나 배후에 자리 잡으면서 모든 존재를 자체 안에 융합하거나 포괄하는 일자 또는 무한자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범신론적인 냄새가 조금 나죠.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의 실체는 신의 개념과 일치하며 나아가서 모든 존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개념과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실체는 신이다. 신은 자연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스피노자의 이론은 범신론적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이 자연 법칙을 따를 때에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그 본연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 최고의 덕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에 따라 철저하게 행동할 때에 최고의 덕을 이룰 수 있다. 결국 인간도 최고의 덕을 이룰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스피노자의 주장은 범신론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생각할 인물은 라이프니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신은 각 개체들의 각각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일치에 도달하도록 미리 설계해 놓았다는 예정조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극복하고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번에 큰 두 번째로 영국의 경험론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험론의 선구자로서 우리는 먼저 로저 베이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원천을 경험해서 찾으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로저 베이컨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이란 오직 실험과 경험에 의해 성립되며 그것의 목적은 자연 정복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홉스는 철학을 관찰된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인식하는 학문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물리학자 뉴턴은 귀납법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켜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경험론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존 로크입니다. 로크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우리의 의식은 마치 아무 글도 쓰여지지 않는 백지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모든 의식은 결국 외적 경험에서 유래한다라고 합니다.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관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로크의 경험론은 버클리와 흉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경험론은 경험을 통해 지식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주체는 경험하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경험 중심이 계몽주의를 그치면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가 싹 트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융성했던 계몽주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